평년보다 많이 내린 비에 수확을 앞둔 보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지만 재보험에도 적용이 안 돼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가 아닌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와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악의 성지인 남원에서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국악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 꽹과리와 징소리로 떠들썩합니다. 국악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가 나들이 나선 시민들의 관심을 끕니다. 큰일 났네. 세계 일주 40일 남았는데 언제 다 하나?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인형극. 인형들의 익살과 해악에 사람들은 때이른 더위도 잠시 있습니다. 전통과 젊음을 아우르는 국악인들의 무대는 국악이 어렵지 않다는 신선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전통 국악보다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비 국악인들에겐 경영 무대는 배움의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적인 가락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새로운 가락도 많이 접해보고 문화도 많이 접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공연 중간중간 다양한 체험도 즐기며 잠시 피로를 풉니다. 엄마랑 이모랑 아빠랑 예쁜 팔찌 만들어주고 싶어요. 동편제 마을에서 펼쳐진 국악 축제. 시민들에게는 전통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하루가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평년보다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수확을 앞둔 보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습해를 입은 보리는 재해보험에도 적용이 안 돼서 보리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한창 푸르러야 할 보리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리삭은 알맹이가 여물어야 하지만 빈 껍데기뿐입니다. 뿌리는 아예 썩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약 재배 농가들은 생산량조차 맞추기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경작하는 명정은 보리는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50% 정도는 수확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최근 자주 내린 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를 새도 없이 또 비가 내리면서 흙 속의 많은 수분이 보리의 뿌리를 썩게 해 결국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전북의 강수량은 1월,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었지만 보리 성장기인 3월에는 65%, 4월에는 72% 많이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의 보리밭에서 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작황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안 돼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보험을 들고 싶어도 그런 항목조차도 없어요. 왜 그냥 보리는 가는 지역만 좀 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농민들은 해마다 이는 되풀이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의 보리 재배 면적은 12,000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해 농가의 효자 작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리 습해로부터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의 한 식품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가 결근한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해고하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지만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마저도 불가한 현행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생계를 잇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팔에서 온 31살 쿠마리 씨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익산의 한 식품회사에 취업해 1년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가운데 대부분 선체로 200kg가량의 콩을 날라 혼합기에 붓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
지난달 관리자에게 말한 뒤 7차례가량 조퇴와 결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님, 나 건강 지금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병원 갔다 와요. 병원 갔다 와서 근데 나 일 너무 힘들어서 일단으로 바꿔줘요. 하지만 현 사업장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정직 3개월과 기숙사 퇴거 명령을 내려 쿠마리 씨는 갈 곳이 없는 상태. 회사는 쿠마리 씨가 직장을 옮기려고 의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말합니다. 4월 중에만 24일에 안 나왔구만요. 이 친구가 무단 조퇴도 있고 무단 결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근로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 쿠마리 씨에게 정직은 해고보다 더 가혹합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차라리 해고를 당하면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있지만 정직을 당하면 돈도 받지 못하고 취직도 못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듭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부당 정직 처분을 내린 이 사업장의 경우는 오히려 이주 노동자에게는 해고보다도 부당 정직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장 변경을 안 시켜주면서 조금 일종의 버릇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전라북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만 8천여 명.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사여탈권을 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 후보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주 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와 무소속 황인홍 후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주군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 기반은 무주 구천동과 덕유산 리조트에 태권도원이 더해지면서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는 지난 8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1000가구 육성과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등 이른바 114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민주당 한 길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과의 인맥을 활용해서 무주군을 발전시킬 준비를 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21년간 농협조합장을 지낸 무소속 황인홍 후보는 무주군수 선거에 2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확대와 도서관 건립을 약속하는 등 복지와 경제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유통이 현실화되고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대로 풀어서 가려면은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민주당 경선에서 황정수 현 군수를 물리친 백경태 후보와 통합 농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황인홍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등록한 도내 후보자가 모두 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각각 5명, 시장 군수 선거에 46명, 도의원 선거에 93명, 시군의원 선거에 431명이 등록했습니다. 도의원 후보 가운데는 전주 1선거구 정호윤, 전주 5선거구 이병철, 완주 1선거구 송지용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시군의원 후보 중에는 2명을 뽑는 고창 나선거구의 이봉희, 최인규 후보만 등록했고 진무장, 임실, 순창 등 5군데 군의원 비례대표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을 전후해서 각 당이 본격적인 새몰이 활동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주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에서 송하진 도지사 후보와 시장군수 후보 등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을 갖습니다. 바른미래당도 30일 또는 31일 전주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고 정의당은 30일 심상정 의원이 전주를 찾아서 권태홍 도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안과 고창, 흥덕, 무주와 설천을 잇는 왕복 2차로 국도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또 임실과 장수, 완주, 화산과 운주를 잇는 국도의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와 전주 탄소 산단 진입 도로를 새로 만드는 공사도 시작됩니다. 이들 5개 공사의 총 사업비는 4,958억 원입니다. 전주 아중천과 원당천에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아중천에 300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하천 폭을 넓히고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전주시 대성동의 원당천에도 90억 원을 들여서 2022년까지 하천의 폭을 8m에서 16m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익산에서 전국 장애인 체전이 열릴 예정이지만 숙박업소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30개실 이상 숙박업소 45곳을 조사한 결과 규정에 맞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을 갖춘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장애인체전 개막 전까지 해당 숙박업소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을 상징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아트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아트센터는 새만금 개발청이 선도적으로 매립하는 국제협력 용지에 만들어집니다. 중위권 학생을 위한 수시 대학 입학 박람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수시 대학 입학 박람회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 3개 지역 29개 대학교가 참여해서 입학 사정관 제도 등 입시와 관련한 정보를 1:1 상담 방식으로 입시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낮에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